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럽 여행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단미주의적 단미주의 단미탄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항공권을 선택하실 때 항공사만 보지 마시고 어떤 기종, 어떤 좌석 배열인지 꼭 확인하고 타시라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오늘은 실전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공권 선택 기준은 누가 뭐래도 가격이죠. 난 퍼스트 클래스만 타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물론 예외. 급히 출장 가셔야 하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신 진짜 바쁜 몇몇 사업가분들, 또 법인카드로 당당히 출장 가시는 대기업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냥 직항으로 비즈니스 타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 적립이 더 중요하실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 제외하면 저같이 가난한 스타트업 경영자거나 어찌어찌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유럽 한번 가시는 시간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직항 노선만 생각하시면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죠. 유럽 노선에 국적기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최근에 급성장 중인 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시작한 에어 프리미아 뿐이고요. 외항사로 가려면 해당 국가 국적기가 다죠. 독일 가시는 거면 루프트한자, 프랑스 가시면 에어 프랑스. 딱 이 중에 가격, 시간대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근데 난 시간은 많아서 경유편도 괜찮아 하신다면 이거 잘 고르면 반값에도 구할 수 있어요. 경유 횟수만 제한을 안 주신다면 사실 조합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극단적으로는 시내버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챌린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가 항공만으로도 여러 번 갈아타면서 파리까지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간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예산은 빠듯하신 일반인 분들을 위한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는 편도 항공권을 한번 볼게요. 스카이스캐너로 지금 서울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맨 앞에 카타르 항공이 떴죠. 요거는 지금 광고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150만원. 일단 금액이 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역시 가격이죠. 중국 남방항공이랑 동방항공이 나란히 올라왔네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 딱 좋네요. 시간도 오전 9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비슷한 시간대 출발해서 도착 시간도 비슷합니다. 이거 딱 좋네요. 15시간 50분 걸립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2시간 35분 정도 경유를 해요. 이 정도 시간이면 경유하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다만 중국에서는 경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2시간 이상은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2시간 35분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동방항공 한번 볼까요? 동방항공은 상하이겠죠? 상하이 마찬가지로 2시간 10분.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경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근데 이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에, 여기 PC에서 웹 버전으로 보면 더 자세한 그 항공기 기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앱에서 봤을 때는 그 자세한 기종이랑 좌석 배열 같은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좀 다시 볼게요. 인천에서 암스테르담 가는 거 예시로 지금 중국 남방항공이랑 동방항공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할게요. 남방항공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기, 각각에 들어가면 그 광동체 A330이잖아요. 배열은 242 배열, 표준 배열입니다. 그리고 좌석 간격이 81cm, 79cm가 지금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보다도, 그러니까 업계 평균보다도 지금 2cm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좋죠. 그리고 사실 더 문제는 더 멀리 가야 되는 10시간 35분을 가야 되는 북경에서부터 암스테르담까지 더 중요한 비행기죠. A350입니다. 최신기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333 배열이고 81cm예요. 이 정도면 무조건 업계 평균보다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방항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고 조금 싸니까 모든 게 지금 컨디션이 다 비슷했잖아요.
다 비슷했을 때 인천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1시간 55분 경로는 A320 협동체입니다. 아까는 330 광동체에 남방항공은 242 배열에 81cm였잖아요.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얘는 협동체예요. 협동체라서 33 배열인데 거리가 76cm. 앞뒤 간격이 아까 81cm인데 5cm나 더 좁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1시간 55분 가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견디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협동체는 업계 평균이 76c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표준이에요. 그런데 더 멀리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상하이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지금 11시간 45분짜리 비행이잖아요. 이 비행기가 뭐냐? 광동체 보잉 777을 띄우는데 777은 표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3 배열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343 배열. 제가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최악의 기종이 바로 이러너입니다. 이러내고 대신에 이제 앞뒤 간격은 81cm로 여유가 있는데 좌우 간격이 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남방항공, 동방항공 가격도 비슷하고 시간도 비슷하고 다 좋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니까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죠. 탈락. 남방항공, 동방항공 두 개 가격 비슷한데 안에 기종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했죠. LOT 같은 경우도 81만 원이니까 뭐 리저너블 하죠. 시간이 일단 18시 05분입니다. LOT 폴란드 항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걸 택하지 않느냐. 3시간 10분 걸리니까 괜찮죠. 근데 도착 시간이 밤 10시 25분이에요. 그것도 심지어는 암스테르담인데 이렇게 약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에 대중교통이 또 불편할 수 있는 유럽에서 밤늦게 도착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행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요.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 직항이잖아요. 직항이니까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가격이 126만 7천 원, 만만치 않죠. 직항이어서 좋지만 이런 점은 별로 안 좋다. 다만 이제 밤늦게 출발을 해서 이른 아침에 도착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되는데 얘도 777에 343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는 비행기는 아니고요. 피네어 같은 경우도 90만 원이니까 탈만하죠. 경유 시간을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경유 2시간 40분 경유니까 이런 것도 선택할 만한 옵션인 거죠.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도 86만 5천 원이니까 가격이 괜찮죠. 그런데 21시간 30분이 걸려요. 저 남쪽으로 돌아가니까 1시간 55분 만에 지금 환승을 해야 되고 돌아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서비스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선호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죠. 항공권을 선택하는 데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서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특정 항공사를 고집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특정 항공사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조건 거르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동방항공, 남방항공 둘 다 비슷한 조건의 선택지가 있을 때 항공기종, 좌석배열, 간격 등 확인하시면 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특정 항공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기종, 배열, 간격 같은 객관적 지표들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모호한 이미지보다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록 좁고 불편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상황이라 해도 조금이나마 편한 공간을 찾아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매번 퍼스트 비즈니스 탑승기만 올리시는 거죠? 저 이게 제일 궁금하던데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